심장이 멎을 때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심장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심장 박동기의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다가 끊긴다. 정적이 공간을 감싼다. 다급한 목소리들이 공기를 가르며 울린다. 맥박이 없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마른 몸이 차가운 흰빛 아래 가만히 누워있다. 전류가 흐르자 온몸이 순간 움찔하더니 다시 축 늘어진다. 모두가 긴장하며 기다린다. 한 번 더. 하지만 화면 위엔 여전히 길게 이어진 일직선만이 남아있다. 젊은 간호사가 입을 손으로 가리고 눈가가 붉어진다. 그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그 찰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안개가 낀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한 노년의 여성이 익숙한 언덕을 오르며 쓰레기 수레를 끌고 있다. 반사조끼는 해지고 기름과 먼지로 얼룩져 있다. 그녀의 걸음마다 낡은 바퀴가 힘겹게 소리를 낸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버스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주위에 옷깃을 세우며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지나친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약해진 두 손이 녹슨 손잡이를 꽉 쥔다. 관절염으로 뒤틀리고 부어오른 마디. 그 손은 아이를 안아주고 쌀자루를 이고 열이 난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던 손이다. 지금은 쓰레기를 끌며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는 손이 되었다. 목에는 오래된 울목도리가 감겨있다. 숱한 세탁으로 색이 바래고 술이 헝클어져 있다. 북풍이 뺨을 스치자 그녀는 고개를 더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멈추면 몸이 산산조각 날 것처럼 가슴팍 명찰은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진 글씨가 보인다. 김옥순 사동구 청소팀. 몇 년째 수레를 끌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첫 출근 날 아들이 막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만 기억난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전화를 걸 용기가 없다. 또다시 들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 무심한 목소리를. 주머니에서 오래된 병원비 영수증이 떨어진다. 종이 끝은 누렇게 바랬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고 한숨을 쉰다. 희미한 숫자들은 그녀가 한때 가졌던 가족과의 거리처럼 멀기만 하다. 영수증을 넣고 주머니를 뒤져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는다. 달달하지만 모간의 씁쓸함은 가시지 않는다. 앞의 언덕은 평소보다 높아 보인다. 수레는 더 무겁고 바람은 더 차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걸음을 옮긴다. 희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멀리서 이른 새벽 참새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 그녀 머리 위를 지나간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흐린 눈에 잠깐 빛이 스치지만 곧 사라진다. 굽은 어깨가 마치 언덕 전체를 지탱하려는 듯하다. 숨소리가 수레에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골목에 퍼진다. 슬프고 조용한 리듬. 마치 그녀의 심장이 지쳐가면서도 조용히 뛰고 있는 것처럼. 언덕은 높지 않지만 약해진 다리와 젖은 쓰레기로 가득 찬 수레에는 마치 차가운 돌벽처럼 가로막힌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맞바람이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수레를 밀어 올린다. 바퀴는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누군가 목을 조이는 듯한 숨소리. 왼쪽 가슴에 작은 통증이 스치고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사라진다. 그녀는 멈춰서 손잡이를 꼭 쥔다. 옆을 지나는 자동차들은 그녀를 풍경처럼 지나쳐 간다. 오래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바람이 세차게 불며 수레에서 종이 하나가 날아 떨어진다. 바람에 휘말린 그것이 그녀 발 아래에 내려앉는다. 그 순간 그녀는 주저없이 한 손을 들어 종이를 줍는다. 단 1초. 수레 바퀴가 인도에서 벗어나 깨진 보도블록에 빠진다. 몸체가 한쪽으로 기울며 무게가 앞으로 쏠린다. 그리고 그녀도 함께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쓰러진다. 할머니의 몸이 바닥에 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딪혔다. 머리는 돌턱에 찧었고 쓰레기 수레의 금속 모서리가 그녀의 옆구리를 누르며 쇠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쓰레기들이 쏟아지고 비닐봉지가 터지며 더러운 물이 흘러내렸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할머니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만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로는 차갑다. 통증은 날카롭지 않고 은근하게 퍼진다.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넘어짐 때문이 아니었다. 꿈 때문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식탁을 보았다.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미역국 냄새 그리고 그녀를 꼭 껴안는 손자의 품. 하지만 그 모습은 이내 안개처럼 사라졌다. 오토바이 한 대가 곁을 지나간다. 운전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다시 가버린다.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피로 흐려졌고 심장은 바닥 끝까지 짓눌리는 듯했다. 한 여학생이 등교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어머, 할머니? 그녀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달려온다. 오늘 아침에 한눈 화장이 이미 눈물로 번지고 있다. 누구 없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조용한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 지나가는 소리와 닫힌 창문 뒤에 무관심한 시선뿐이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물병을 정리하던 점원이 찡그리며 뛰쳐나온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많이 다치셨네. 119는 불렀어요?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며 말한다. 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의식을 못 찾으세요. 어떤 행위는 멈췄다가 그냥 지나갔고 다른 사람은 잠시 쳐다보고 이어폰을 더 깊게 밀어넣는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 준비를 하고 커피를 사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길가에 쓰러진 한 노인을 위해 멈춰서는 사람은 없었다.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차가운 안개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구급대원들이 장갑을 끼고 그녀를 들것에 눕힌다. 그들의 손길은 빠르고 익숙했다. 가족 없이 이송되는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했다. 들것 위에서 김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은 꼭 주먹을 쥐고 있었다. 무언가의 기억을 움켜쥐듯이 차는 떠났다. 그녀의 옷에서 떨어진 이름표 조각 하나가 땅에 떨어져 바람에 몇 바퀴 굴러간다. 김옥순 서동구 청소팀. 이른 아침 근무를 시작한 젊은 환경미화원이 근처를 지나가다 그것을 주워든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주머니에 넣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하루가 시작된다. 연한 햇빛이 플라스틱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다. 초라한 병실, 조용하고 싸늘하다. 옆방의 심장박동기 소리가 모래시계처럼 일정하게 울리며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의 느린 시간을 세고 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뜬다. 바람과 먼지 속에서 수년을 보내온 눈꺼풀은 서로 달라붙은 듯 무겁다. 천장의 얼룩, 물자국,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커튼에 배어 있다. 목은 타들어가고 머리는 마치 망치로 두들긴 듯 아프다. 왼팔을 움직여 보려 하지만 너무 약해 이불에서 들리지도 않는다. 오른팔에는 수액 바늘이 깊게 꽂혀 있고 구불구불한 관들이 지친 몸 대신 생명을 이어가려 한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다. 꽃도 선물도 익숙한 얼굴도 없다. 그저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 하나. 며칠 전 입었던 외투가 대충 개어진 채 팔걸이에 걸쳐 있다. 조용한 기침 하나가 그녀의 몸을 떨게 한다. 작고 마른 소리지만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비명이었다. 문이 살짝 열린다. 묶은 머리, 마스크를 쓴 젊은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온다. 눈을 뜬 할머니를 보자 그녀는 급히 다가온다. 어머,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세상에,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간호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는다. 그저께 입원하셨어요. 길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됐어요. 누가 119에 신고하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할머니의 눈에서 놀람도 기쁨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공허함만 가득하다. 여기가 어디죠? 시립병원이요. 신경외과 병동이에요. 머리랑 엉덩이 쪽에 가벼운 부상을 입으셨어요.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할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진 땅처럼 터져 있다. 간호사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머리맡에 물병에서 물을 따라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고 느리게 목이 부서질까 두려운 듯 천천히 물을 삼킨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속삭였다. 나 돈이 없어요. 오래 머물 수 없어요. 간호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사회복지팀에 연락드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연락할 가족분은 계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본다. 늙고 주름진 손등, 검게 탄 피부 위로 파랗게 드러난 혈관. 그녀는 옆에 천 가방을 조용히 당겨 오래된 슬라이드 휴대폰을 꺼낸다. 외장은 금이 가 있고 숫자 키패드는 마모되어 있다. 그녀는 한자 한자 버튼을 누른다. 삐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이 울린다. 전화벨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숨을 죽인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표정한 자동응답 목소리. 고객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삐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손이 축 늘어진다. 휴대폰은 허벅지를 타고 떨어져 침대 끝으로 굴러간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 깜빡이지도 않고 간호사는 조심스레 묻는다. 메시지라도 남기시겠어요? 고개를 젓는다.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들이 다시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으리란 걸.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다. 얇은 이불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막아주지 못하지만 그녀는 누구도 부르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린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믿음이 방금 조용히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문 밖에서 간호사는 조용히 문을 닫는다. 김 할머니는 그대로 누워있다. 구부러진 등은 마치 아무도 읽지 않은 이야기 끝에 괄호처럼 작고 조용하다. 다음 날 새벽,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옅은 햇살이 번진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하고 멀리서 약바구니를 미는 바퀴 소리만 들린다. 김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앉아있다. 느리지만 결연한 움직임. 이불은 정리되어 침대 끝에 닛게 얹어 있다. 어제 입었던 낡은 외투를 어깨에 걸쳤고 손목엔 아직 붕대가 감겨있고 발 뒤꿈치는 붉게 부어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베개 밑에서 천 가방 하나를 꺼낸다. 안에는 잔돈 몇 개, 접힌 병원비 고지서, 그리고 어린 시절 아들의 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은 바래고 모서리는 말려있고 선명한 얼굴은 흐릿하지만 사진 속 소년의 해맑은 미소만은 여전히 또렷하다. 인생이 어떻게 엄마와 아들 사이의 벽을 만들게 될지 모르던 그 미소. 김 할머니는 조용히 침대를 내려온다. 절뚝이며 벽을 짚고 걷는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다. 문 가까이 다가서며 그녀의 손은 떨리면서도 손잡이를 향한다. 아직 돌리기도 전에 문이 바깥에서 열린다. 어젯밤에 간호사가 들어온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 김 할머니, 어디 가시려던 거예요? 그녀는 멈춰 선다. 들킨 아이처럼 눈빛이 흔들린다. 저 민폐 끼치기 싫어서요. 그냥 나가려던 건데. 간호사는 다가와 부드럽게 말한다. 할머니, 가실 필요 없어요. 병원비는 누군가 이미 납부하셨어요.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 떨어진 한 방울 물처럼 울린다. 김 할머니는 굳어진다. 뭐라고요? 간호사는 종이를 건네며 나직이 말한다. 어제 어떤 분이 다녀가셨어요. 이름도 안 남기고 말도 거의 안 하고 현금을 내고 이 쪽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직접 전해드리라고요. 김 할머니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다. 낡은 공책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 볼펜으로 급히 적은 글씨, 끝부분은 잉크가 살짝 번졌다. 할머니께 인생을 빚졌어요. 혹시 기억나신다면 이곳으로 와주세요. 그 아래엔 한 장의 엽서 색이 바랜 작은 찻집과 오래된 장미나무 그림. 엽서 뒷면엔 이름 없이 주소 한 줄만 적혀 있다. 김 할머니는 엽서를 응시한다. 마치 저 그림 속이 또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처럼. 빛도 외면한 자식도 동정의 눈길도 없는 그런 곳. 손이 크게 떨린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간호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김 할머니는 눈을 들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보다 맑았다. 이곳을 아세요? 간호사는 엽서를 들고 살짝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어요. 오래된 찻집이에요. 예전에는 구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북쪽 언덕 쪽으로 옮긴 걸로 알아요. 김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손에 쥔 엽서는 마치 그녀를 구원해줄 작은 부적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누군가의 삶의 따뜻함을 남긴 기억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엽서를 가슴에 꼭 안는다. 겨울의 냉기 속에서 드문드문 찾아온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창밖으로 햇살이 떠오른다. 그 빛은 병원 침대를 감싸며 며칠 만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일주일 후 김 할머니는 병원을 떠났다. 배웅하는 이도 물어보는 이도 없었다. 다만 젊은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두유 한 병, 부드러운 비스킷 몇 개, 새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김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간호사의 손을 꼭 잡았다. 낡은 85번 버스가 외곽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린다. 김 할머니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엽서는 비닐에 쌓여 오래된 수첩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슴 위에 얹혀 있다. 마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키려는 듯이 차창 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간다. 벌거벗은 들판, 잎을 모두 잃은 나무들, 붉은 기와지붕 몇 채가 드문드문 보인다. 특별한 풍경은 아니었지만 김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그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평온함. 버스는 이름 없는 작은 정류장에 멈췄다. 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내린다. 엽서에 적힌 주소를 따라 표지판을 찾는다. 멀지 않은 언덕 위 작은 나무집이 보인다. 문 앞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고 나뭇잎은 이미 다 떨어졌지만 몇 개의 늦가을 감이 붉게 익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언덕을 오른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조용한 리듬. 찻집 문 앞엔 손으로 새긴 나무 간판이 있었다. 서양 찻집 기억이 쉬어가는 곳. 김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부르지도 않고 그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안에는 따뜻하고 소박한 공간이 있었다. 낡은 나무 테이블과 책장이 있고 책들은 대부분 표지가 달아 있었다. 한 노인이 책을 읽고 있고 한 중년 여성이 차를 끓이고 있다.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 따뜻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 희끗한 머리, 진한 스웨터에 갈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김 할머니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오래도록.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바로 알아봤어요. 할머니 눈은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기억 속의 소리처럼 되살아났다. 김 할머니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지팡이를 꼭 쥐고 있다.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인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준 유일한 사람이셨어요. 겨울에 목도리를 남겨주신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앞에 저를 혼자 남기고 떠난 엄마 대신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아주셨던 분이세요. 김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눈가를 따라 흐른다. 울지도 흐느끼지도 않는다. 지워진 줄 알았던 삶의 한 조각이 지금 완벽하게 고스란히 감사함과 함께 돌아온 것뿐이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이곳엔 모두가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누군가로 인해 다시 살아났죠. 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놓인다. 오래전 이름도 몰랐던 아이를 안아주던 그 손. 이제는 은혜를 되갚는 따뜻한 원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 할머니는 서양 찻집에 머물게 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병원 이야기도 쓰레기 수레도 언급되지 않았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늙은 감나무 아래 마른 잎을 줍고 오후엔 손수건을 접고 보리차를 끓여 책 읽는 어르신들에게 건넨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한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 남자 이름은 준석. 말이 많지는 않지만 늘 채소죽을 정성스레 끓인다. 싱겁지만 정갈한 맛. 할머니에게 그릇을 건넬 땐 아이처럼 미소를 짓는다. 어느 날 그릇 정리 중 회색 목도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김 할머니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으려다 멈춘다. 문이
실밥, 뜨개질 방식, 모두 그녀가 몇십 년 전 떠던 그 목도리와 똑같았다. 기억이 몰려온다. 그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학교 운동장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김 할머니는 당시 초등학교의 미화원이었다. 늦은 오후 마지막 교실을 청소하던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외투 없이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다. 신발은 앞이 해졌고 그는 가방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아직 안 갔니?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김 할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자신의 외투를 아이의 어깨에 덮어준다. 그리고 먹지 못한 점심 도시락을 꺼낸다. 먹을 건 별로 없지만 밥은 따뜻해. 먹자. 그리고 데려다 줄게. 아이는 눈이 빨개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젓가락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아이를 미화원 숙소로 데려가 낡은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가 뜨개질하던 회색 목도리를 목에 감아주었다. 이제 누가 널 버려도 넌 살아야 해.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울었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못한 것처럼 김 할머니는 현재의 회색 목도리를 살짝 만진다. 거의 50년이 흘렀지만 그 천 조각은 변하지 않았다. 그 순간 준석이 들어왔다. 김 할머니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거든요. 구걸하지 않아도 받은 유일한 거였어요. 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에게 목도리를 건넸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감히 다시 할머니 곁에 갈 자격이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환자 명단에서 할머니 이름을 본 순간 알았어요. 이번에 뵙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김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그녀는 국화차를 2잔 끓였다. 창을 열고 봄을 준비하는 감나무 정원을 바라보며 창밖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때 서로를 잃었던 두 마음이 오래된 인연의 실로 다시 꿰매어진 그 순간에 늦은 오후 햇살은 찻집 마당의 돌바닥 위로 황금빛을 뿌린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땅의 습기와 새싹 냄새를 실어온다. 김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만년필을 쥐고 있었다.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흰 종이 위를 지나간다. 옆엔 김이 살짝 나는 국화차 한 잔. 그날의 엽서는 나무 액자에 넣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다. 오직 그녀 자신에게 쓴맛과 고독을 감내하며 살아온 한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김옥순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또다시 남을 걱정하고 남을 위하고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음들이 너를 한 번 더 살게 해줬으니까. 이 세상에 헛된 선의는 없다. 단지 착한 마음은 너무나 멀리 돌아와야만 다시 그 주인에게 도착할 뿐이다. 편지를 다 쓰고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에 넣는다. 민트 사탕 몇 알과 찻집의 기록 노트 옆에 잠그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보다 더 간절히 이 글을 읽어야 할 사람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뒤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시력이 나쁜 할머니와 줄넘기를 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떡과자 상자를 안고 밖으로 나간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피곤하지? 이제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잊혀졌던 한 사람이 엽서 한 장 덕분에 다시 자신을 찾게 된 이야기. 아이의 눈은 동그랗게 커지고 노인은 입가를 일그러뜨리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부드러운 노을이 김 할머니의 하얀 머리 위로 내려앉는다. 그건 마치 그녀에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늦은 후광을 선물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착하게 산다고 꼭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아. 하지만 착하게 살아야 힘들 때 그 착함이 돌아와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어. 김 할머니는 높은 학문도 철학도 몰랐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인생은 그녀가 베푼 그대로 조용히 되돌려 주었다.